아까 재밌는 짤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윤석열이 전 정부 탓한 거 정말 지겹네. 나 저 기사 볼 때마다 빡이 도는 게 아니라 딱 두 글자 딱 내가 어감을 말려줄게요. 영희? 영희? 그 정도 느낌이에요 이제. 이게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모자라 보여요. 봐봐요.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 같은 얘기. 그러면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거래요. 언제부터? 성렬이 형, 언제부터? 지금부터?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무슨 순살 아파트 이야기할 때 윤석열이 봤던 자료는 그거일 거예요.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자료가 많다고. 그러면 근데 원래 그 자료는 박근혜 정부 넘어서 문재인 정부 때 준공된 아파트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하나씩 준공된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또 이 준공이 또 윤석열 정권 때 준공된 아파트들이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 정부 탓을 하면 어떤 답이 나옵니까?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철근 누락 LH 15개 중에서 13개 단지가 윤석열 정부 때 준공하고 공사한 거다. 벌써 윤석열도 지금 한 4, 5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탓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박근혜 정권 때 설계하고 공사해가지고 준공을 문재인 정부 세웠다면 준공 검사 잘못한 책임이 있겠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방식으로 가서 서로 같이 얽혀 있는 건데 윤석열은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다 같은 개소리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 정부 이후로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고 완공되는 데까지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떤 엄격한 기준들이 적용되잖아요.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건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엄청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부실이 생겼다는 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네. 뭐 이따가 그 이야기만 다시 잠시 나오겠습니다만 토건족의 카르텔이에요 그냥. 그렇죠. 자 윤석열이 한 말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 카르텔 깨부셔야 되는데 윤석열 씨 나는 그 사건은 잊지를 못합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벌여라. 어느 말을 들을까요? 어느 장난의 춤을 줄까요? 원전이 터졌다 하면 그것은 이 아파트랑 비교도 안 되는 정도의 지향일 거 아니야. 어느 장단에 맞출까요?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는 건 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안전 중시하는 사고는 버리래며. 그랬더니 지금 와서는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이권 카르텔을 깨부셔야 된다. 어느 말을 들을까요? 윤석열 씨의 어떤 말 들을까요? 지금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버리는 건 안전 문제 아닐 것 같아? 윤석열 저 뭘 안다고 저거 그때 저 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고 최근 체르노빌이 원전 사고고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돼서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한 말 가지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한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일본으로부터 대선 자금 등이 들어올 때 얼핏 잘못 들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잘못 들어. 지금 저거 아직도 정정을 안 하고 있어. 그렇게 믿어야지만 자기 행동이 정당화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얼핏 잘못 들어가지고 오염수 방류까지 온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 받거든요. 오염수는 안전 문제 아니냐고요. 안전 문제라는 개념이 이 사람한테 아예 없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몇 개월 전부터 이런 이야기 했죠. 저게 총선 전략이라고. 남 탓하는 거. 모두 잘못되는 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자기 지지자 30%한테만 계속 어필하는 거죠. 자기 지지자 뭐 30% 정도, 35% 정도한테 야 이거 다 문재인 정부 탓이야. 난 잘하고 있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다야 사이다. 근데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나가서 윤석열 지키려고 총선 때 투표하러 가자 이거예요. 35%라고 쳐봐봐. 좀 더 써가지고. 이 사람 투표장에 다 나가요. 투표율이 60%면요.
득표율이 50% 됩니다. 투표율이 60%면 30% 지지일 때 50% 된다고요. 이거 총선 전략으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건으로 한번 가볼게요. 철근 누락이 15개 단지 중에서 13곳 설계업체에 LH 퇴직자가 근무했다. 그러면 박근혜 때까지는 안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퇴직한 사람들은 다 LH로 갔을까? 그게 저게 고질적인 업계 관행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저 설계사의 대표로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은 뭐 부대표 안 그러면 뭐 상임이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위직 직함을 달고 퇴직자가 들어갔다. 그래서 저 사업을 따내는 것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저 LH 퇴직자가 있는 설계 사무실이 한 70% 정도 사업을 수주했다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저 설계 업무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공지에서 입찰하는 게 아니라 수의 계약 하는 거여가지고 LH 퇴직자가 그 안에 근무하고 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 구조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언뜻 떠오르는 두세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기재부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표로 있는 근무했던 사람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기재부가 공공기관 건물 팔 때 싼 가격에 샀다. 예. 정관 비리고요. 예. 윤석열이 좋아하는 검찰 정관, 판사 정관들이 그런 방식으로 전화 변론만 해도 수십억씩 벌더라. 비리고요. 검사 출신인 놈이 박재벌이라고 불리는 그놈이 경제 범죄를 일으켰는데 계속해서 검사 22명하고 통화하더라. 당시 청와대에 가 있던 주진우 검사가 통화를 통화를 막 몇십 번씩 했다더라. 예. 그게 다 카르텔인 겁니다. 김건희하고 김건희 장모에 대한 죄는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하게 막더라. 그 카르텔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권이 엮여져 있는 구조만 보면 모든 게 카르텔이고 그 카르텔은 다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범죄적인 카르텔은 정관 비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기 변호사나 검사들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관 비리가 진짜 심각한 것이고 부동산 토건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담합 구조가 진짜 위험한 건데 지금 이번에 이제 설계 시공 감리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너무 많이 늘어난 수명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그런데 이게 LH 퇴직자가 설계 분야나 시공 분야, 감리 분야 가서 일을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더 투명하게, 더 엄격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면 퇴직자가 다시 일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가를 절감해야 된다는 그 사회적인 압력이 있잖아요. 그게 비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맞죠. 결국에는 그 퇴직자가 다시 재취업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자기 역할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실제로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오는 거고 하나는 써야 될 돈을 아끼는 거고.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만 증명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리가 이제 사고로 연결된 건 써야 될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잔머리를 굴리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저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설계 시공 감리에 모든 퇴직자들이 다 있잖아요. 이미 퇴직한 사람만 해도 몇백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안에 철두철미한 기수 문화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LH에도 기수 문화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 기수 문화 때문에 원하는 걸 맞춰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윗기수가 원하면. 또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것도 핵심이고 하나 더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퇴직한 사람들의 문제를 약간 일부러 몰아가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LH가 공사 발주한 아파트잖아요. 이거를 건설사들이 지을 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계를 누구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예. LH가. 예. 그 설계도를 받아와다가 건설사에게 설계도를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설계를 준 LH에서 아무 문제 없었다. 설계에서부터 이미 순살이었다. 그러니까 자꾸 악마화 시키는 거에 대한 불만도 있더라고요. 문제 LH 문제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 근데 이게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자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건데 가볍게 무량판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무량판. 지금 우리 방송실에 보면 위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네. 저게 대들보예요. 대들보량. 들보. 네. 그래서 이 대들보가 없는 상태가 되려면 왜 천정이 평평해야 되냐면 왜 대들보를 안 만드냐면 층고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야. 백화점 천장이 이렇게 막 울퉁불퉁 돼 있으면 안 되죠. 대들보가 사라지니까 층고가 더 높아져요. 한 뭐 최소 몇십 센치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백화점 구조로는 무량판, 대들보량. 그러니까 대들보가 없는 판으로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무량판.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무량판에다가 철근이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 네, 철근을 촘촘하게 넣으면 그래도 단단해지니까 안전한데 그 철근을 빼먹어 가지고 이제 붕괴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거 말고도 저기 화면에 보면은 기둥식 구조, 뭐 벽식 구조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또 이런 것도 있어. 기본 상식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이 저 벽식 구조예요. 벽식 구조로는 집을 되게 빨리 짓는데요, 저거를 아파트를. 근데 저게 층간 소음의 원인이 됩니다. 천장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벽 타고 내려오는 소리가 벽식 구조. 거기다가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뭐 30년, 40년 지나면은 재건축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짓는 아파트는 100년, 150년 됐다는 아파트도 많지 않습니까? 너무 썩었네요, 정말. 자, 근데 그래서 무너진 아파트가 삼풍백화점이에요.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지. 좀 느리게 짓더라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지어야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건설사들이 내놓는 아파트라는 게 저런 식으로 가버리면 진짜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사고 생기는 거죠. 사고가 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기둥만 남고 천장이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때 삼풍백화점 때도 1층 바닥, 1층 천장, 2층 바닥, 2층 천장 이게 착착착 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떻게 구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잖아요. 근데 삼풍백화점 이후에 무량판 구조를 그때 너무 말이 많았으니까 안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2017년에 주차 동해안에서 무량판 구조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게 택배 차량 때문인데 무량판 구조를 쓰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장이 좀 높아지니까 택배차가 이제 드나들기 용이한 거예요. 또 하나는 땅을 깊게 파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땅을 깊게 파면 환경영향 평가 많게는 6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걸 안 해도 되니까 무량판으로 막 회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무량판이라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안전 검증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큰 대형 사고가 났고 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한테 불안함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돼버린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요. 저 하는 짓들 하는 게 결국 기업들이나 정부가 하는 짓이잖아요. 대통령이 그 구조를 못 봐. 전 정권 탓이야 그냥. 안전에 관한 문제는 지가 이미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벌이라고 해서 뭐 효율, 이익 남겨 뭐 이것만 주장했던 놈이 지금에 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정확한 진단을 해야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수사 들어가 또. 그렇죠. 누구 하나 구속돼야 끝나는 거죠. 수사 들어가서 이제 건설사 압수수색하고 LH 압수수색하고 봤더니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국장들 몇 개 또 엮고 지랄 이연병을 하겠지. 그러다가 실무자 몇 명 이제 끌어내리고 이제 끝나는 식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다고 국민의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왜시? 짜증나 죽겠네 진짜. 진짜 안 할래 욕 엄청 참는다. 빼먹어도 아무도 몰랐던 순살자의 진짜 많이 비검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건 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저게 이제 순살자의를 저거 SBS 건데 SBS도 사실 태형건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GS의 저 자의 순살 때문에 엄청 놀려먹더라고요. SBS에서. SBS는 괜찮냐. 태형건설은 괜찮을까? 되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 불안감이 극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순살자의에 저 치킨 사진까지 넣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공중파 방송으로서 뭔가 이상하다고 좀 생각했어요. 그 유튜브 수준인 거죠. 새날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자, 장모도 사실은 법적 카르텔의 어떤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 윤석열이 정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적 카르텔의 피크점 찍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검사 출신이 대통령까지 된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검사의
가족이라 그래서 수사도 안 받던 게 법적 카르텔인데 그게 나중에 고속도로 정점 이는 데까지 와버렸어. 네. 무슨 논란이 있으면요. 옛날에는 못 모르고 양재택, 윤석열 검사들 이렇게 뭐 사이인지 뭔지 이렇게 관계에 있을 때 했던 짓을 대통령 되려고 할 때 논란이 됐으면 최소한 대통령이 됐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고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법적 카르텔의 극점에 와 있는 놈이 갑자기 순살 아파트 나오니까 전 정권 탓이야. 그 카르텔 안에 법적 카르텔 그 언저리에 찾아봐봐 있어. 토건 카르텔이라고 다 비슷하게 그렇죠. 어울려 지들끼리. 네. 미친놈. 우리나라 카르텔 구조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결국에는 법적 카르텔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순살로 아파트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토건 사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 웃겨서 하는 소리야 웃겨서. 자 여기까지. 아까 뭐 소개를 해드렸으네. 네. 향기님님 늘 새날 응원합니다. 세 분도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은 그냥 향기님으로 읽어주세요. 네 향기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갈게요.